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서울의 번화가.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K그룹 본사 빌딩 앞. 높다란 유리벽은 차가운 비를 그대로 반사하며 위압감을 뿜어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리에 아랑곳 없이 작은 아이 하나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김은서는 얇은 원피스 차림에도 아랑곳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채 두 손을 모아 애처롭게 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제발요.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빌딩의 육중한 유리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엄마. 강지연은 희귀병으로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은서는 희망을 찾아 이곳까지 달려왔다. 병원비는 천문학적이었고 작은 고시원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모녀에게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엄마가 예전에 이 회사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신대.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철없는 아이의 마음에 그 말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고 그녀는 그 말을 믿고 무작정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빌딩 정문에는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이가 길을 잃은 줄 알고 다가왔지만 은서가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아프세요. 라고 소리치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여기 회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란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께서는 바쁘셔서 면담이 어렵단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한 경비원이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간절하게 빌었다. 안 돼요. 회장님 아니면 아무도 엄마를 도와줄 수 없어요. 제발요.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은서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경비원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가 계속 버티자 강제로 일으켜 세려 했다. 은서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더욱 크게 울부짖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마치 뿌리 박힌 나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였다. 빌딩 로비에서 시커먼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여 정문 앞으로 다가왔다. 차체는 비에 젖어 더욱 매끄럽게 빛났고 그 안에는 분명 K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타고 있을 것이었다. 은서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비틀어 경비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차를 향해 기어갔다. 회장님. 경비원들은 당황하여 그녀를 쫓았지만 은서는 이미 차문 앞에 다다라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차체에 작은 손을 대고 애원하듯 두드렸다. 검은색으로 짙게 틴팅된 유리창 너머로 안은 보이지 않았다. 은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저희 엄마가 죽어가요.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마치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작은 새의 울음소리 같았다. 주위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무심하게 지나쳤다. 차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은서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엄마가 죽는 것일까? 그녀의 작은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때 기적처럼 차 문이 스르륵 열렸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함께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검은색 양복은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강렬한 눈빛은 그가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임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그는 바로 K그룹의 CEO,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비에 젖은 은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귀찮은 벌레를 보듯 은서를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은서를 제지하려 했다. 아가씨,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비켜주세요.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민준의 바지에 흙탕물을 묻혔다.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이런 종류의 구걸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항상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회장님. 제발요. 은서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와 빗물, 그리고 눈물로 뒤범벅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죽어가는 엄마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그 눈빛은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지? 왜 이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은서는 그 안에서 어떤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저희 엄마가요. 병원에 있어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은서는 더듬거리며 모든 것을 토해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간절함 속에서 자신의 과거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는 듯했다. 7년 전, 그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순간이 있었다. 엄마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입술에서 나온 이름은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강지연이요. 저희 엄마 이름은 강지연이에요. 그 이름이 그의 귓가에 닿는 순간 민준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지연, 7년 전 그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이름. 그가 죽도록 사랑했고 그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7년 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은서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묘하게 낯익은 듯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의 눈빛을 닮은 듯했다. 민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손짓하여 은서를 더 이상 제지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은서는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한번 엉키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준의 심장은 7년 전의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강지연, 그 이름은 그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은서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처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민주는 경비원들에게 손짓하여 차 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뒤 은서를 안아들었다. 그의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였기에 이런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병원으로 가자.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은서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다. 은서는 겁에 질린 듯 했지만 민준의 품에서 느껴지는 낯선 따뜻함에 안도하는 듯 했다. 차는 빗길을 뚫고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다. 민준은 뒷좌석에서 은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여전히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해 있었다. 우리 엄마, 괜찮을까요? 은서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엄마에 대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최선을 다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의 손길은 어색했지만 그에게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서에게서 지연의 모습을 보았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지연을 빼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설마 병원은 혼잡했고 비 오는 날이라 응급실은 더욱 분주했다. 민주는 은서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강지연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도록 했다. VIP라는 말이 들리자 병원 직원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곧 지연이 입원해 있는 병실 번호가 민준에게 전달되었다. 민준은 병실 문 앞에 섰다. 7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이름.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의 비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 은서가 지연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희미하게 눈을 뜨려 했지만 의식이 없는 듯했다. 민주는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지연의 차가운 손을 잡아보았다. 그의 심장에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7년 전 지연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의사에게 지연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의사는 지연의 병이 희귀하고 위중하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수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수술 준비를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했다. 그의 비서는 놀라움과 함께 그의 단호함에 감탄했다. 의사는 민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민준은 은서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은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은서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민준은 은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지연을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도 겹쳐 보였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그가 수없이 거울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은서에게 물었다. 은서야, 엄마 외에 다른 가족은 없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아빠는 멀리 떠났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당시 자신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했으며 지연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지연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때의 상황은 너무나 급박했고 그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었다. 민주는 은서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감쌌고 따뜻한 온기가 은서에게 전해졌다. 은서야, 혹시 아빠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니?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예감이 맞기를 간절히 바랐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빠 사진 다 태워버렸다고 했어요. 민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왜 지연은 자신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왜 모든 사진을 태워버렸을까? 그는 이 모든 것이 7년 전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주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병원으로 부르도록 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7년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그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몰아세웠던 사건. 그는 그 사건의 배후에 자신의 삼촌과 사촌 형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당시에는 증거가 없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고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벌인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민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7년 전 사건은 이미 종결된 일입니다. 지금 다시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 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나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은서를 보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변호사는 민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지시에 따라 7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민준은 자신의 사설 탐정팀에게도 이성호 삼촌과 강민호 사촌 형의 과거 행적과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들이 7년 전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은서는 민준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잠든 은서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심장은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7년 동안 몰랐던 딸의 존재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민주는 병실 밖에서 지연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수술은 길고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는 불안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지연과 은서, 그리고 7년 전의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지연과 은서에게 행복한 삶을 되찾아 주리라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다. 민주는 7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연과 그의 딸, 은서의 존재로 복잡했다. 지연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문과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비서와 변호사에게 7년 전의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K그룹의 신임 본부장이었던 그는 경영 승계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럽게 회사 자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도피해야 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그의 삼촌 이성진과 사촌 강준혁이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제거하고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다. 7년 전 민준과 지연은 운명처럼 만났다. 지연은 K그룹의 평범한 신입사원이었고 민준은 그녀의 상사였다. 그들은 업무를 통해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지연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민준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였다. 민준은 지연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고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은 삼촌 이성진이 그를 경계하고 질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성진은 K그룹의 부사장으로 오랜 시간 회장 자리를 노려왔다. 그는 민준이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였기에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준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강준혁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민준에게 회사 자금 횡령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준의 도장을 위조하고 해외 유령 회사와 불법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민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늦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은 민준을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아붙였다. 민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지연까지. 당시 그는 지연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도피해야 했다. 그는 지연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염려했고 자신 때문에 그녀가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연에게 이별을 통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지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지연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지연 역시 민준이 사라진 후 큰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준의 가족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했다. 그들은 지연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으로 몰아세웠고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고 민준의 곁을 떠나라고 강요했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결국 그들의 압력에 못 이겨 고향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이를 홀로 키우며 고된 삶을 살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모든 사진과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다. 민준은 은서의 존재를 통해 7년 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지연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삼촌과 사촌 형이 지연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지 상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제 복수를 넘어 지연과 은서에게 빼앗긴 시간과 행복을 되찾아줘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다. 그는 병실에서 회복 중인 지연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지연이 깨어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7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그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아저씨가 다 도와줄 거예요. 은서가 지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준은 은서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저 지연의 회복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그는 우선 지연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지연의 치료에 전념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은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호텔에 따로 방을 마련해 주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7년 전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을 다시 찾아다니고 폐기되었던 서류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K그룹의 부사장 이성진은 민준이 다시 나타나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복수하러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성진은 자신의 아들 준혁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강민준, 그 자식이 다시 나타났어. 분명히 7년 전 일을 파헤치려고 할 거야. 우리가 그동안 잘 숨겨왔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실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 이성진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준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들을 입막음해왔는지 잊으셨어요. 강민준 그놈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낙인 찍혔어요. 하지만 이성진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이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끈질긴 조사 끝에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7년 전 민준의 도장이 위조되었을 때 사용된 인감 도장이 이성진의 비서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이 제보를 무시하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켰다. 변호사는 이 제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다시 찾아가 재조사를 요청했다. 재욱은 또한 자신의 사설 탐정팀을 이용해 이성진과 준혁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는 그들이 7년 전 민준을 몰아낸 후 K그룹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K그룹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부실 공사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회장님, 이성진 부사장과 강준혁 실장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7년 전 회장님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그들의 자산이 급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유령 회사들을 통한 자금 세탁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사설 탐정팀장은 민준에게 보고했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들은 자신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지연과 은서에게 행복을 되찾아 줄 것이었다.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지연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 하지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너와 은서를 위해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그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주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미래를 그렸다. 이제 그의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다. 강민준의 지시를 받은 변호사와 사설 탐정팀은 거미줄처럼 얽힌 이성진과 강준혁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7년 전 민준에게 씌워진 횡령 누명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성진이 오랜 시간 공들여 계획한 거대한 음모의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은 지연이 회복하는 동안 병실 옆 작은 공간에서 밤샘 조사를 이어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그의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민준의 변호사는 끈질긴 노력 끝에 7년 전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당시 민준의 도장이 위조되었을 때 사용된 인감 도장이 이성진의 비서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 제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던 것이다.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검사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입을 닫았던 전직 검사는 민준이 K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현 CEO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꿨다. 그는 이성진이 당시 수사팀에 막대한 금품을 제공하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도장을 위조했던 인물이 당시 K그룹의 경리부장이었던 김대리였다는 결정적인 증언도 확보했다. 김대리는 이성진의 지시를 받아 도장을 위조했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다. 회장님, 이성진 부사장은 당시 김대리를 매수하여 회장님의 인감 도장을 위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터지자마자 김대리를 해외로 빼돌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죠. 저희가 김대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내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변호사가 보고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감돌았다. 김대리를 찾아내는 즉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려오도록 해요. 그가 이성진의 죄를 증명할 핵심 증인이 될 겁니다. 한편 민준의 사설 탐정팀은 이성진과 강준혁의 비자금 추적에 성공했다. 그들은 K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외 투자를 가장한 돈 세탁을 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K그룹이 추진했던 대규모 신규 사업들에 그들의 비리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부실 공사를 통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모든 증거들은 민준의 컴퓨터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민준은 이성진과 준혁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민준이 나타난 이후로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증거를 인멸하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비서를 통해 이성진과 준혁이 K그룹 본사 지하에 있는 비밀 금고실에 자주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금고실은 K그룹의 모든 기밀 문서와 회사의 중요한 계약서들이 보관되는 곳이었다. 민준은 그곳에 이성진이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을 겁니다. 아마 7년 전 사건과 관련된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준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민준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K그룹 본사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는 K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했던 인물이었기에 그에게 K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마치 자신의 손바닥 안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성진과 준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들이 비밀 금고실에 접근하는 순간을 노렸다. 며칠 후 민준은 이성진과 준혁이 심야의 비밀 금고실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민준은 그들이 금고실에 들어가는 순간을 포착하고 비서와 함께 그들을 뒤따랐다. 민준은 미리 확보해둔 비밀 통로를 통해 금고실 내부로 잠입했다. 금고실 안은 어두웠고 이성진과 준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금고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고 있었다. 아버지, 이 서류들을 모두 소각해야 합니다. 강민준 그놈이 우리가 숨겨둔 자료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준혁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완벽하게 없애야 해. 이 서류들이 발견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이성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그들이 꺼내든 서류들을 재빨리 확인했다. 그것은 7년 전 민준의 횡령 사건과 관련된 회계 장부, 그리고
이성진과 준혁이 빼돌린 비자금의 상세 내역이 담긴 문서들이었다. 또한 그들이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뇌물 리스트와 유령 회사들을 통한 돈 세탁 증거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들이 서류들을 소각하려 할 때를 노려 은밀하게 금고실 안으로 들어섰다. 이성진과 준혁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강민준,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삼촌, 그리고 준혁이 형,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씌웠던 누명, 그리고 7년 동안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민주는 그들이 소각하려던 서류들을 재빨리 빼앗았다. 준혁은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를 제압했다. 민준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금고실 밖으로 나왔다. 이 모든 증거들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을 겁니다. 민준은 싸늘하게 말했다. 이성진과 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확보한 증거들을 자신의 변호사와 사설 탐정팀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취합하고 이성진과 준혁을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했다. 민준은 언론에도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이었다. 지연은 병실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민준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은서와 함께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했다. 지연은 아직 민준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존재에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에서 낯익은 따뜻함을 발견하는 듯했다. 민준은 지연의 곁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계획했다. 그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나면 지연과 은서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리라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사랑과 책임감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강한 남자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 있었다. K그룹 본사 지하 금고실에서의 충격적인 대면 이후 이성진 부사장과 그의 아들 강준혁은 절박함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들의 모든 비리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민준은 그들이 방역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확보한 모든 서류와 디지털 증거들을 법률 자문팀과 사설 탐정팀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고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기자들과 은밀히 접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100일에 드러낼 겁니다. 민주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민준이 제공한 방대한 자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7년 전 K그룹을 뒤흔들었던 민준의 횡령 사건의 진실, 이성진과 준혁의 교묘한 자금 세탁 수법, 정치인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부실 공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이 모든 증거들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성진은 민준의 방역에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하여 민준의 입을 막으려 했다. 그는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려 민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고,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사설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민준과 지연, 그리고 은서를 미행하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강민준 그 자식, 감히 우리를 건드리다니 오늘 끝장을 볼 줄 알아. 이성진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민준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설 경호원들을 배치하여 지연과 은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그는 이성진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그들이 어떤 방역을 가할지 예의주시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사회 소집 직전에 찾아왔다. 민준은 이성진과 준혁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K그룹의 주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회사의 마지막 남은 자산마저 탐욕스럽게 착복하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이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K그룹의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사회 현장을 취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여 이성진과 준혁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만들고자 했다. 이사회 당일, K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뒤를 따라 비서와 변호사, 그리고 취재진이 움직였다. 이성진과 준혁은 민준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대결을 신청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회의실 안에는 K그룹의 주요 이사진과 감사, 그리고 외부 주주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이성진은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강민준 본부장, 지금 여기서 뭘 하려는 겁니까? 감히 이사회에 기자들을 끌어들이려 하는 겁니까? 이성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민준은 차분하게 이성진을 바라보았다. 삼촌, 그리고 준혁이 형,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7년 동안 K그룹과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사진들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논리정연했고 모든 증거들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7년 전 자신이 횡령 누명을 썼던 사건의 전말부터 시작하여 이성진과 준혁이 조작한 회계 장부,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정치인에게 제공된 뇌물 리스트, 그리고 부실 공사를 통한 이익 편취 사실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제 자리를 탐내고 K그룹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벌인 음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제거하고 K그룹을 사유화하려 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이성진과 준혁을 꿰뚫는 듯했다. 이성진과 준혁은 민준의 프레젠테이션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파헤쳐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준혁은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야. 강민준 저놈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 이성진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바로 이성진과 준혁이 금고실에서 서류들을 소각하려 했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이성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 사진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성진과 준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백일에 드러났다. 민주는 영상을 멈추고 이성진과 준혁을 향해 말했다.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이 K그룹에 발붙일 수 없을 겁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성진과 준혁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리고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사회 결정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K그룹의 부패 스캔들은 전국을 뒤흔들었고 이성진과 준혁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민주는 이사회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7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모든 압박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이제 K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자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한편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지연은 이사회 소식과 민준의 이야기가 담긴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바로 자신의 옛 연인이자 은서의 아빠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보았다. 7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오해와 고통의 원인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뉴스에서 지연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지연에게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아.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었군요. 어떻게... 민준은 지연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 7년 전, 나는 너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어. 나는 너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두려웠어. 나는 네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 민주는 7년 전의 모든 진실을 지연에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 지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불신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그녀는 민준을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후회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이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지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민준은 지연을 꼭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야, 지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줬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은서가 잠에서 깨어나 민준과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은서의 손을 잡고 지연과 함께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서야, 아빠가 돌아왔어. 이제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은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민준과 지연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7년 동안 찢겨져 나갔던 가족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성진과 강준혁의 몰락은 K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민준이 제공한 증거와 그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덕분에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었다. 검찰은 즉시 이성진과 준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K그룹 본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였고, 이성진과 준혁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민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발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민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연과 은서의 곁에서 지켜보았다. 지연은 민준이 겪었던 고통과 그가 자신과 은서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자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7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을 모두 털어내고 민준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혼자 도망쳐 버렸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지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민준은 지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지연아. 괜찮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거야. 너와 은서를 만난 게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아빠와 엄마가 다시 만난 사실에 마냥 기뻐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떨어질 줄 몰랐고, 민준은 그런 은서를 품에 안고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은서에게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은서에게 새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으며 병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성진과 준혁에 대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준은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그들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증언했다. 그는 7년 전 자신이 당했던 횡령 누명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K그룹의 자산을 횡령하고 돈 세탁을 하며 정치인과 유착관계를 맺었던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민준의 변호사와 검찰은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와 증언으로 이성진과 준혁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성진과 준혁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들이 민준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모든 탐욕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그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법원은 이성진과 준혁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성진은 오랜 시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고, 준혁 역시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들의 모든 불법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K그룹 내에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직위와 권력은 박탈되었다. 이로써 K그룹은 진정한 주인을 되찾았고, 오랜 시간 이들을 괴롭혔던 부패의 사슬이 끊어졌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은 K그룹의 CEO로서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섰다. 그는 7년 전의 횡령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성진과 준혁의 비리를 모두 공개했다. 그는 K그룹이 다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할 것을 약속했으며 7년 전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연설은 진심을 담고 있었고 대중은 그의 용기와 정직함에 박수를 보냈다. 민준은 다시 한번 재계의 리더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지연은 병실에서 회복에 전념했다. 민준은 그녀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지연의 재활을 도왔고 그녀가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했다.
은서는 엄마의 병실 옆에서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만끽했다. 그녀는 이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것에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지연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다시 K그룹으로 돌아가면 저와 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다시 거대한 기업의 CEO가 되면 자신과 은서가 그의 삶의 방해가 될까봐 염려했다. 민준은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연아, 무슨 그런 말을 해. 너와 은서는 내 삶의 전부야. 나는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어. K그룹도. 명예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희 둘이야. 그는 지연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지연아, 내게 다시 기회를 주겠니? 나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해줄래. 우리 은서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지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7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좋아요. 저도 민준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들은 병실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은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민준은 지연과 은서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는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자신을 뒤로하고 이제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지연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녀는 수술 후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민준은 그녀가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는 지연이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민준은 K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썼다. 그는 이성진과 준혁이 저질렀던 모든 부정을 바로잡고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K그룹을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과 책임감으로 채워졌다. 그는 은서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가족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났다. 이성진과 강준혁의 구속과 재판, 그리고 K그룹의 정상화 과정은 강민준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지연과 은서가 있었고 그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K그룹의 CEO로서 그는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이성진과 준혁의 시대에 만연했던 부패와 비효율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민준은 회사의 조직 문화를 혁신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립했다. 그는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K그룹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이끌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K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며 더욱 성장해 나갔다. 민준은 바쁜 와중에도 지연과 은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은서의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지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지연은 민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민준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서의 해맑은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지연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민준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민준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준과 지연은 K그룹의 사옥 꼭대기층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이었다. 은서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동으로 나서 아빠와 엄마의 앞날을 축복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7년 전의 오해를 풀고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은서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더욱 큰 사랑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지연아, 드디어 우리가 함께하는 날이 왔어. 7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앞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거야. 민준은 지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지연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민준 씨,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은서와 함께요. 결혼식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축복 속에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민준은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은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었고, 지연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은서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으며 민준과 지연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만끽했다. 민준은 바쁜 경영 활동 중에도 은서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는 은서에게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었고, 은서는 아빠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K그룹은 민준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창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과거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K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지연과 은서와 함께 집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다. 은서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가리켰다. 아빠, 저 별들처럼 우리는 항상 함께 빛날 거죠. 민준은 은서를 꼭 끌어안고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은서, 우리는 항상 함께 빛날 거야. 영원히. 그들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의 간절한 기도, 운명처럼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와 사랑.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강민준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이자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용기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막을 내렸다.